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부동산을 살려보겠다고 정부에서는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야기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금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나오는 거겠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부동산을 사지 않는 사람들,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역차별받는, 손해를 보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 괜찮아. 그럼 부동산 시장이 금융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라도 좀 잘 막아서 경제가 괜찮아진 다음에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걷어들인다. 이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동의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책을 펼쳤다가는 정말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시장에 독을 풀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정책만 펼치고 있어요.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부동산 시장 중에 이 건설사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밀어내기 분양을 하고 있는데, 밀어내기 분양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연말 되기 전에 빨리빨리 이제 재고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현금 마련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10월에 거의 최고예요. 87,000 넘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간 거는 그것의 45% 정도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량이 지금 11월로 미뤄졌어요. 이제 이렇게 건설사들은 이제 현금을 점점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내년 되면 부동산 시장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팔려고 하는데 이미 안 팔린다는 거죠. 이렇게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사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2021년 기준이에요.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제가 나열을 해놨거든요. 583% 이렇게 높은 기업들도 있어요. 이름만 들으면 아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두 개만 무너져도 또 하청업체들이 있잖아요. 같이 무너지면은 정말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두산건설도 있고 SK에어코플랜트, 부영주택,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 이렇게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위험해지면은 이제 저축은행하고 증권사가 같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돈 빌려준 이 저축은행들이나 증권사들은 이제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뭘 투입했냐? 이 PF가 부도나는 걸 막기 위해서 5조 원 투입을 이야기했어요. 문제는 5조 원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이미 얼마 전에 김진태가 이제 사고를 쳐가지고 50조가 투입이 됐죠. 쉽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건설사들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 5조 원은 또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세금으로 나오겠죠. 나중에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이 나중에 받을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영끌족들도 같이 맞물려 있죠. 가장 꼭지에서 산 사람들이죠. 지금 이들의 빚들도 저금리 대출로 지금 바꿔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바꿔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안심전환 대출 이 구조를 봐야 되거든요. 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한테 뭘 준다? 대출을 싸게 받는 거죠. 이제 국가가 보증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를 채권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푸는 거예요. 이 은행이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기업한테도 팔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팔고 이런 식으로 채권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민들 세금으로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채권 누가 사줘요? 국민연금이라든지 정부에서 입김을 넣어가지고 다른 곳에서 막 사라고 하겠죠. 결국에는 이것도 세금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안심 대출이 있잖아요. 지금 이 상품 구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 똑같은 상품입니다. 그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그 상품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때도 집값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뭐였죠? 은행은 채권을 쪼개가지고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을 하자 어떻게 됐죠?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한 거죠. 누가? 리만 브라더스가.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안심전환 대출, 이렇게 갚아주는 구조,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상품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를 누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지 저는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부동산이 하락할 건데 그거를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자는 꼴이죠.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채권을 만들어서 시장에 뿌려버리면은 내년에도 채권 시장이 열리거든요. 기업들이 돈을 조금 이제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지금 채권 시장에서 돈을 못 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집값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서 또 채권을 투하한다? 내년 채권 시장은 매물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금리가 급등을 하겠죠. 매물이 많은 만큼 금리를 더 높여서라도 투자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내년에는 정말 유동성 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상품하고 똑같은 걸 지금 이 안 좋은 시기에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지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이렇게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냐?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이 수익 날 때는 막 세금 내지 말라 온갖 난리를 치면서 막상 부동산이 하락을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죽겠다, 살려달라 막 이러면서 정부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투기 안 한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부동산에 대출 안 받은 사람이 제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수익은 개인화하고 손실은 공공화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운영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신뢰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열심히 일한다거나 대출 받아서 돈을 갚으려고 하겠어요. 그냥 배째라 해버리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융시장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3월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저 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